3.1절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위안부 기림상 제막과 일본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하동의 한 오리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양산과 고성에서 발생한 데 이어 경남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정부의 남해 바닷물의 채취가 처음 시작된 2008년부터 어민과 국방부를 속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후 남해안 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양식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진주에서는 위안부 기림상 제막식이, 창원에서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정재준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상입니다. 꾹 쥔 주먹에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진주시민 4,200여 명의 기금으로만 세워진 기림상. 평화 기림상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면서 나도 이 뜻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 생각 한 가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700만 명이 넘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도 추진됩니다. 우리는 식민과 착취의 아픔, 조선인 노동자의 삶과 저항을 기억하며 역사를 바로 세울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거창에서는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열리는 등 경남 곳곳에서 기념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군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열려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3.1절 문화행사와 만세운동 재연 등은 3월 한 달 동안 시군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준입니다. 경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가 2달여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북상하는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에 따라 AI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하동의 오리 농가 주변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리 출하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돼 긴급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3천여 마리는 물론 3km 안에 있는 농가 24곳의 200여 마리도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20일 양산을 마지막으로 AI 발생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 경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발생하며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게다가 하동 광포소류지와 사천시 용현면 해안가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잔류 철새들이 올라가면서 분변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생 농가의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는 오는 3일쯤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정부가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의 바닷물의 채취를 또다시 1년 연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모래 채취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점검해보니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민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속인 증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8월 국방부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해군 군사작전에 방해가 된다며 2년 넘게 남해 바닷물의 채취를 반대하다가 전격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동의 직후 정부는 욕지도 남쪽 50km 해상을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서주가 국방부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바닷모래 채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이고 이 서주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관보입니다. 하지만 두 공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한 골재단지 규모는 2개 광구에 5.48제곱킬로미터인데 고시에는 5개 광구 13.7제곱킬로미터로 3배 가까이 면적이 늘었고 모래 채취량도 1,507만 5천 세제곱미터에서 3,520만 세제곱미터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지 운영 기간도 국방부에는 1년 하겠다고 통보해놓고 고시에는 2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둘러 국방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겁니다. 다 이동을 하시죠. 2년, 3년 단위로 옮기시니까 과거 내역을 알기는 저희 쪽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어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동의를 해줬다 하는데 전혀 우리는 동의를 해준 바도 없고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민들뿐 아니고 같은 정부 부처인 국방부까지 속인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바닷모래 채취는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남해안 굴 소비가 많이 위축되면서 가격도 20%가량 떨어졌는데요. 굴을 하나씩 양식하는 개체굴 방식이 수출용 고부가 가치 수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망을 들어올리자 잘 자란 굴이 층층이 가득합니다. 줄에 달린 굴다발을 수확하는 보편적인 방식과 확연히 다릅니다. 굴다발이 아니라 굴을 하나하나 키우는 개체굴입니다. 굴을 키우면서 특수 제작한 기계로 망을 통째로 돌리는 작업을 서너 차례 반복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굴 껍질끼리 부딪혀 깎이며 타원형으로 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길쭉한 일반 굴과 비교해 껍데기 모양이 둥글고 깨끗합니다. 이런 굴은 해외에서 최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굴의 서실을 일부 갈아줌으로 해서 그 굴 형태가 둥글게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식 굴보다 생산량은 절반에 못 미치지만 수출 가격은 5배에서 품질에 따라 10배가 넘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올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한국 굴이랑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만 조금 더 해서 받쳐주면은. 개체굴 양식은 손이 적게 가는 작업이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등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가 봄철 굴과 바지락 등 주요 조개류에 대한 독소 검사를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비롯해 전국 97개 연안에서 생산되는 굴과 피조개, 진주 담치 등에 대해 주 2회 조개류 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조개류 독소가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 조개류 채취와 출하가 금지됩니다. 청각 언어장애인 500여 명을 상대로 280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단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어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투자 사기단 간부 7명에 대해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해 청각 언어장애인과 가족 100여 명은 창원검찰청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재판과 별도로 전국 경찰서에서 청각 언어장애인 투자 사기 피해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세계적 금융 위기였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난달 경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88.3으로 지난 1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83.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4년 10월 이후 29개월째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수가 급감한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 신규 산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낸 창원산단 입주기업 입지 강화 방안 연구를 보면 2010년 84곳에 달하던 대기업이 기업 이전과 합병 등으로 2015년에는 45곳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되는 2020년쯤 창원권에서 20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벼 재배 목표 면적을 6만 7천 헥타르로 정하고 영농철 농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목표 면적 농사에 필요한 종자 3,700톤 가운데 1,900톤을 보급하고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에 필요한 비료 등 농자재 지원에 4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경작 효율화를 위한 육묘장 설치나 공동 방제 등에 527억 원, 농기계 구입에 91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조림 사업에 127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까지 나무 심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편백 등 나무 290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경제림 조성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섬지역 산림 가꾸기 등 1,440헥타르에서 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